투어 가이드가 됐다 프로기사로 돌아온 힐링의 아이콘 홍무진 선수를 정기자 애프터 361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홍무진 선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홍무진 선수는 스타 등용문 대한생명배에서 우승을 했고요. 21세 늦깎이로 입단을 했습니다. 이후 퓨처스리그에서 승률이 50% 정도였는데 맞죠? 맞아요. 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가 2021년에 바둑계로 돌아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선수입니다. 랭킹도 수십 계단을 뛰어 올라서 20건으로 진입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혹시 빠진 거 있나요? 너무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잠깐 사라졌다가 승부사로 돌아와서 요즘 주가를 한창 올리고 있어요. 네. 어떠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좀 기분이 다를 것 같아요. 작년에 한참 성적을 낼 때는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왜 성적을 내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쯤에는 근데 막 지기도 너무 많이 졌고 또 큰 승부에서 많이 지다 보니까 그냥 좀 담담하게 그냥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소팔코사놀배랑 용성전 본선에 또 오르셨잖아요. 네. 전역하고 돌아왔을 뿐인데 네. 갑자기 성적이 상승한 이유가 있을까요? GS배도 올라갔는데 아, 네. 미쳤군요. 농담이고요. 아, 네. 뭐 그런 비결 이런 거를 좀 제가 요즘에 많이 좀 물어보는데요, 사람들이. 뭐 딱히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하루하루 좀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것도 조금 넓어진 것 같고 그냥 좀 독하게 준비했더니 좀 좋은 결과가 제일 그냥 비결이랄 거는 운이 제일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잠깐 승부를 멀리하고 5년 만에 돌아왔을 때 바둑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인공지능이 또 날이 갈수록 강해졌잖아요. 네. 어떻게 승부 감각을 끌어올리셨나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많이 공감하는 질문인 게 사실 처음 막 돌아왔을 때는 저는 막 삼삼파고 이런 거 아예 몰랐었거든요.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바둑 둘 때는 진짜 아예 다른 세계, 다른 바둑을 두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실전 대국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타이잼에서 진짜 그 중국의 네로라는 기사들과 승부를 하면서 진짜 많이 졌거든요. 진짜 많이 지면서 그때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타이잼에서. 그 홍무진 선수 하면 여행, 힐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1년간 투어 가이드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어서겠죠? 최근에 홍무진의 힐링 캠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마음에 드시나요? 뭐 그런 건 너무 좋고요. 이제 팬분들이 워낙 좀 특색이 없는 친구다, 뭐를 지어줄까 하다가 지어주는 별명인데 저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여행은 중국으로 바둑 유학을 떠났을 때 좀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중국의 큰 도장에서 또 유학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주말에 주중에 계속 바둑에 매달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제가 바둑 리그를 1년 뛰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바둑을 훈련하러 간 게 맞긴 한데 꼭 바둑적으로만 갔던 건 아니에요. 중국의 그런 넓은 그런 환경도 보고 그 중국의 그런 기사들과 다양하게 훈련을 해보고 싶어서 간 거였고 굉장히 저의 인생에서 많은 그런 도움을 줬던 것 같고 지금도 이제 그때 같이 훈련했던 기사들이 지금 또 중국의 갑조리그 주장도 맡고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저의 그런 지금의 성적에 어떻게 보면 밑바탕인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바둑 도장 좀 시스템이 많이 다른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좀 다르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도 조금 약간 틀에 박힌 그런 수업 위주로 했다면 중국은 되게 자유롭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좀 인공지능의 수혜국이다 이런 말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국 기사들은 좀 이런 틀에 박히고 좀 알려져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중국 기사들은 좀 넓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이제 한국이 유리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중국 유학 생활 중에 좀 중국 여행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사막에 간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는데 그때 얘기도 또 들어볼까요? 책에서나 보고 TV에서나 보던 곳인데 딱 갔는데 진짜 막 세상에 그냥 온통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모래랑 하늘밖에 없는 그 모습 자체가 제 인생에 진짜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심정이었고 경이롭고 좀 존경스러웠어요. 그냥 이런 자연이란 거에 대해서 너무 멋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유학 생활 하시면서 또 중국어도 많이 느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니하오마? 네.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냥 안녕 인사했을 뿐인데.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중국에서 열심히 바둑을 연마하고 돌아오셔서 네. 찾은 곳은 또 승부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통영 여행을 하다가 투어 가이드 활동을 하게 되셨는데 네. 홍무진 선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바둑이 싫어졌던 건 아니고요. 그 중국에서 1년 동안 이제 중국 기사들과 열심히 훈련하면서 그때 좀 실력이 좀 많이 늘었었어요.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 그래도 좀 성적을 내던 찰나에 뭐 이런 여행 이런 것들에 너무 좀 관심이 너무 많이 가서 이렇게 살아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이제 바둑은 잠시 좀 내려놓고 이제 여행사의 길을 가게 됐었죠. 바둑 말고 다른 일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 없으셨나요? 바둑 외에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도 되긴 했는데 근데 걱정된 만큼 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프로기사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로 앞에서 보고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냥 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그때 돈을 벌면서 일을 했지만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여행을 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홍무진의 힐링 캠프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잘 아는 답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어색하게 앉아있긴 하지만 저희 맞아요. 통영에서 한번 뵀었잖아요. 아, 그쵸. 제가 그때 홍무진 선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통영으로 달려갔는데 네, 환한 미소로 저를 이렇게 좀 씩씩하게 네. 맞이해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날 날씨도 엄청 좋았고 맞아요. 햇살도 너무 좋아서 네, 그랬던 건지 굉장히 이렇게 반짝반짝 네. 블링블링 네. 빛이 났거든요. 네. 그때 뭐 나 정말 행복해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네, 매일매일 여행하느라 너무 행복했고 좀 신기하고 또 제 인생에 고마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사실 저는 그때 뭐 유명한 기사도 아니었고 그때 이제 통영 내려가서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타이점에서 저를 너무 좋게 소개해줘서 되게 저희 가족들이나 이런 저조차도 그런 소개해주는 걸 보면서 되게 기쁘고 그냥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네. 네. 좀 승부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리고 또 군대도 아직 그때 갔다 오지 않은 상황이라 좀 여러 가지 눈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기 바빠서 네. 그냥 승부에 대한 갈망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승부에 대한 갈망을 이제 군 제대 후 좀 내가 이렇게 쉽게 포기했던 그런 기억이 너무 싫어서 이제 좀 생겼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투어 가이드로 활동하실 때 동료 기사들도 초대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반응이 어땠어요? 이제 너무 고마웠던 게 이제 제가 투어 가이드 할 때 사실 바둑하는 프로 기사들이 전부 이제 거주지가 서울 경기 쪽이다 보니까 제가 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다른 일반인들과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분위기가 너무 또 좋았어요. 반응이 너무 폭발적으로 좋아서 애들이 돌아가서 또 통영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또 수를 읽다라는 사활책을 송구상 선수랑 또 공동 저술을 하셨잖아요. 네. 말은 뭐 힐링 하셨다라고 하지만 네. 훗날을 위해서 바둑 공부를 또 하셨던 건 아닐까요? 근데 이거는 약간 목적이랑 다른 게 이 책을 서술한 이유가 그냥 개인적으로 뭐 책을 쓰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통영을 여행사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바둑과는 좀 거리가 있겠다 싶어서 이대로 뭔가 바둑계를 그냥 떠나기에는 좀 네.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후배들이나 또 바둑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쯤은 좀 바둑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 책을 이렇게 썼던 거고요. 그래서 네. 열심히 써서 후배들이 이걸 보고 조금이라도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던 거였습니다. 제주도 출신 첫 번째 남자 프로 기사시잖아요. 네네. 네. 통영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제주도 출신인데 네. 통영을 자랑하나요? 네, 가이드로 일하셨으니까. 전 당연히 제주도 자랑해달라는 줄 네, 알고. 제주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사실 통영하면은 최근에 그 통영에서 그 이창호 선수와 조현 선수의 그 대결이 네. 있었잖아요. 그만큼 통영에서도 바둑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도시고 무엇보다 이런 관광 명소가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이런 역사적으로나 이런 것도 한산대첩을 비롯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니까 뭐 바둑 팬분들도 언제 한번 여행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너무 좋을 그런 장소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영 가이드답게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네요. 네. 올해는 또 27대 소소회 회장 맡게 되셨잖아요. 네. 성적이 좋아서 대회도 나가셔야 하는데 네. 연구실까지 이끌어야 하니까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바쁘게 살고 있긴 한데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소소회 임원진도 너무 잘 꾸려져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시합도 준비하고 또 평소에 연구실 나가서 그런 잘 두는 기사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또 바쁘지만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소소회는 젊은 프라 기사들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네. 이제 유료 회원제로 전환했다라는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연구실 월세나 관리비 이런 고정 지출이 좀 많아서 그런 네.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좀 부담스러워하진 않던가요? 처음에는 이제 소소회라는 단체가 뭐 바둑 팬분들에게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되고 좀 역사가 있는 단체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만큼 후원도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 뭐 어떤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좀 많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이제 회원들이 이제 이렇게 걷어서 회원들의 그런 연구실, 회원들이 좀 자기들만의 그런 연구실이라는 좀 생각을 갖게 하면 제일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도 있어서 이제 좀 유료 회원제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불만이 많이 있었죠. 뭐 거기를 왜 돈 주고 가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나와서 회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면서 좀 자기들만의 공간이라고 좀 생각을 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소소회를 이끄는 임원진 소개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제가 27대 회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회장으로는 그 요즘 핫한 송규상 프로 그리고 박건호 프로가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두 선수 다 지금 리거에서 열심히 활약 중이고요. 총무로는 또 바둑계 인싸인 이유민 캐스터 그리고 박현수 프로 기사가 이렇게 총무진을 맡고 있습니다. 어때요? 합이 좀 잘 맞는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저보다 좀 저는 그래도 바둑계를 많이 떠나 있다 보니까 좀 동료 프로 기사들과 그렇게 안 친한 경우도 좀 있는데 그 남은 4명이 워낙 바둑계 핵 인싸다 보니까 네. 그 임원진들을 보고 소소회를 가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1년이면 좀 짧을 수 있는 시간이긴 한데 앞으로 1년 동안 소소회를 어떻게 이끌 생각이신가요? 코로나다 뭐다 하고 또 바둑계가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데 소소회가 젊은 프로 기사들을 대표하는 모임인 만큼 이제 바둑계의 좀 젊은 바람 또 즐거운 바람 이렇게 바둑계에 어떤 좀 훈풍을 불게 만드는 게 저희 소소의 목적입니다. 그럼 올해 목표 들으면서 인터뷰 좀 마무리해볼까요? 개인적인 목표로는 지금 제가 올해 랭킹이 21인데 일단 저는 한 자릿수로 진입을 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이고요.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소의 목표를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좀 많이 힘든 시간을 지나서 지금은 그래도 뭐 신진서 선수나 최정 선수, 신민준 선수 이런 유명하고 잘 두는 기사들도 소소에 다 유료를 하고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 선수들도 열심히 지금 나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젊은 프로 기사들의 대표 모임인 만큼 소소회가 바둑계에 아주 큰 일을 도맡아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제 소소회에 대한 목표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전직 통영 가이드로서 네,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나 맛집 네. 좀 있을까요? 저 그때 취재 갔을 때 네네. 추천해준 짬뽕집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때 가셨었나요? 네네. 그 뭐 통영은 일단 아무래도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해산물이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은 또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하면 또 뭐가 떠오르시죠? 굴철이잖아요. 지금 굴이라서 지금 통영이 굴이 엄청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통영의 굴이나 또 해산물 또 뭐 이런 고등어회 이런 해산물들이 유명해서 통영 가면 해산물을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홍무진의 힐링 캠프 아니죠? 정 기자의 애프터 361이었습니다. 끝!